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일요일 밤 8시 17분입니다. 상추씨를 녹음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마이크 연결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씨는 하윤이를 재우고 있는데 요즘에 잘 쉽게 좀 잠에 못 들어가지고 하윤이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직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와서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을 좀 재워보는 거를 시도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엄마 없이 잘 못 자기 때문에 유자씨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수면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어제 한 3시 넘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깼어요. 한 5시간 좀 넘게 잤나? 5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하윤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운동회를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동작구청으로 가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좀 일을 적당히 하다가 잤어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삘 받아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하윤이 첫 체육대회이기도 하고 어쨌든 가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렇게 또 쉽게 아빠로서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에 있는 제가 이제 동작구에 살고 있고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5개인가 4개인가가 연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열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작구청 5층에 가니까 약간 대강당까지는 아닌 느낌이고 약간 중대강당? 네, 중강당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 소강당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큼지막한 마루 바닥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구의원 많이 오시더라고요. 의원들 무슨 의원들 많이 오시던데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왔었는데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인가? 지금 국회의원 아닌가? 찾아봐야겠네. 지금은 국회의원은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국회의원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 설명할 때는 나경원 의원으로 소개를 하시긴 하던데 어쨌든 좀 이제 높으신 걸로 추측이 되는 여러 분들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체육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인사하고 어쩌고 하니까 30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네. 2시간 행사가 2시간인데 30분을 인사하고 소개하다가 끝나버린 그리고 그런 인터넷 기사에 쓸 뭔가 그런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하윤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마도 뭔가 이렇게 일종의 뭔가 홍보용으로 아니면은 뭔가 그게 이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업적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한 거니까 기록으로 이제 다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단체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장 선생님이 동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 찍기도 하셨고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청팀 홍팀 나눠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같은 한 어린이집에서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청팀이랑 홍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별로, 그러니까 어린이집끼리 이렇게 뭔가 반으로 나눠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4개인데 두 곳 이렇게 나눠버리면 뭔가 너무 과열될 여지가 또 있잖아요. 물론 뭐 애기들 체육대회 와서 뭐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까지 뭐 과열되고 뭐 진지해지고 그럴 일은 많진 않겠지만,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들끼리 이제 규모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많은 데도 있고,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다 오니까 또 사람이 되게 많은 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인원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어린이집 안에서 이제 청팀, 홍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게임들을 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애기들 달리기, 좀 이제 살짝 걷거나 뛸 수 있는 애들이 참여를 해서 했었고, 뭐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애들한테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과자를 담아서 결승 지점으로 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뭐 점수를 주고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엄마 아빠들이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약간 비슷했지만 엄마들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아빠들은 뭔가 조금 이제 쭈뼛쭈뼛 이제 뒤에서 약간 이렇게 있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경기가 시작되니까 아빠들이 또 경쟁심 같은 게 이제 불타올랐는지 막 그냥 구르면서 자기 몸을 거의 이제 크게 내 한 몸 다쳐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굴러다니면서 게임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참여를 하지는 못했고, 무릎이 안 좋습니다 요즘에. 맨날 어디 아프다고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릎이 좀 안 좋고, 허리랑 목은 뭐 늘 안 좋고, 그래서 괜히 혹시라도 승부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괜히 오바해서 했다가 며칠 또 고생하면은 너무 이제 민폐잖아요. 저희 가족에게도 민폐고 제 몸에게도 너무 민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그 꿀떡을 주시더라고요, 간식으로. 꿀떡 좀 집어먹고, 음료수도 주셔가지고, 자몽 오렌지였나? 음료수도 좀 먹고, 먹으면서 열심히 구경하고, 저도 뭐 영상도 조금 찍고, 아마도 뭐 브이로그에 올라갈 때는 다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올라가겠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자이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전체를 모자이크를 때려버리면 너무 이상하고, 할 거면 이제 얼굴 위주로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모자이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체를 다 모자이크하면 이상하니까 아마 못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자씨도 이제 참여를 잠깐 했거든요. 하윤이가 혼자서 달리진 못하니까 그냥 유자씨가 하윤이를 아기띠로 안고 달리기 하는 그거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정도는 살짝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가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었고, 원래는 그게 이제 4시간 정도로 기획이 초기에 됐었는데, 이제 점심도 먹고 이제 오후까지 하는 거였는데 조금 이제 축소돼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점심은 안 먹고, 하윤이가 중간에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한 11시 조금 넘어서 11시 반쯤 돼서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원래는 좀 깰 때까지 기다릴까 싶었는데 너무 쿨쿨 잘 자서, 근데 기다렸어도 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그 장내가 그 전문 이제 아마 레크레이션 MC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장내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윤이가 또 잠에서 깰 우려도 있고 해서 그냥 바로 나왔죠. 나오는데 뭐 선물 같은 것도 좀 주시고, 꿀떡을 또 한 팩을 더 챙겨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좀 뭔가 건강하게 몸을 막 굴려서 내가 갖고 있는 승부욕만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빠들이 좀 부럽기도 했고, 물론 엄마들도 부러웠고, 네. 그리고 하윤이가 조금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할 수 있을 때 오면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건데, 참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 대단하다, 정말. 네. 정말, 대단한 직업이지 않나. 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네. 되게 여러 명, 또 큰 곳은 막 엄청 많잖아요. 막 몇십 명 있는 곳들도 있을 텐데, 네, 뭔가 약간 그런 직업적인, 뭐랄까, 일종의 뭐 사명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으면, 네, 그냥 직업으로서 덤벼들어서는 하기가 진짜 힘든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되게 밝게, 네, 밝게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네, 늘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참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제 다녔던 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 하면 그냥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 뭔가 그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업무 강도가 그렇게 힘들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가 전혀 없었고, 그냥 애들하고 있다가 애들 가르치고 애들 뭐 케어하고 그냥 그러는 거겠거니 20살 저의 그 눈에는 그렇게 그냥 보였었는데, 아무런 뭐 그런 생각이 없었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20년이 지나서 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는 처가댁에 갔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저는 집으로 와서 일을 좀 하기로 했고, 여자 씨는 처가댁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애기 보기가 수월하니까, 네, 처가댁으로 갔는데 수육을 해두셨더라고요. 그 근처 정육점에서 사신 고기인데 고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장인어른도 맛보시더니 고기 괜찮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고, 한 근에 요즘에 한 7,000원 정도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시간 정도 삶아가지고 수육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장모님이 얼마 전에 약간 이제 김장을 하신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김치를 조금만 이제 담그셨대요. 그거랑 이제 같이 먹었는데, 네, 사실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하긴 했지만 아주, 네, 꿀맛이었다. 그리고 제가 강화도 갔을 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젓갈을 사러 갔었는데, 거기 젓갈집에서 그 무말랭이를 조금 서비스로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내주셨는데, 양념이 젓갈집 무말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념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좀 달랐어요. 굉장히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짠 건 아닌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액젓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아닐 텐데, 제가 이제 뭐 맛을 절대 미각은 아니니까 그냥 뭔가 느낌상 표현을 해보자면, 하여튼 약간 좀 더 쿰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났다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먹고,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밥을 좀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먹으면 분명히 집에 가서 뻗어서 잘 것 같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밥은 한 3분의 1 공기? 네, 정도만 먹었더니 다행히 그렇게 많이 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척이나 좀 다행이었고, 처가댁에서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네, 집에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죠. 네. 다행히 좀 오늘 하기로 정했던 정도는 일을 마무리를 잘 했고,
연말이 되면 유튜브 관련된 일들도 그렇고 일이 좀 많아지고 광고 관련된 업무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들도 좀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좀 잘 관리 안 하면 연말에 또 멘탈 한번 터지겠구만 약간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좀 되더라고요. 아직 약속을 날짜를 정확히 잡은 건 아닌데 연말에 한번 보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지인분들이 꽤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뭔가 이제 그냥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조금 꼭 봐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느낌이 드는 그 만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만남들이 지금 거의 한 3개 정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달에 한 개? 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때 기준으로 뭐 안 할 때는 뭐 한참 동안 더 안 할 때도 있긴 한데 아니면 뭐 한 5주 6주에 한 개 뭐 이 정도씩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연말에는 제가 그냥 건너 주워 듣기로는 그 업체마다 한 해 동안 마케팅비로 책정을 연초에 뭐 한대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주워 들은 거라서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제 그 마케팅비가 남으면 그거를 이제 소진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더 많이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약간 크리스마스 겸 뭔가 이제 연말 겸 해서 이제 선물을 많이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연말에 좀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 네. 유튜버들도 이제 광고 이제 그런 업체한테 광고를 받는 것도 이제 주 수입원 중에 하나니까 광고를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더 하게 되고 문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도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이제 기획안도 좀 쓰고 제품 막 테스트 같은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시 업로드를 주에 2개씩 좀 꾸준히 해보려고 요즘에 좀 안간힘을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막 바빠 죽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미리미리 좀 할 것들을 좀 미리미리 끝내놓으면은 나중에 좀 과부하가 덜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유리멘탈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이거를 좀 처리를 딱딱딱딱 해두면 평소 같았으면 아마 또 연말 지나고 나서 또 멘탈이 한번 터져서 번아웃이 오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약간 요랬을 텐데 요번에는 나름의 또 도전입니다. 제 나름의 올 연말까지 일도 많이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멘탈을 좀 온전한 상태로 유지를 한번 해보자. 보통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피하면서 살았거든요. 약속도 좀 줄이고 일도 줄이고 근데 그냥 내가 감당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되는 정도 선까지는 일이나 만남들을 하면서 멘탈도 한번 지키는 그런 도전을 나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남들에게는 그게 뭔 도전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유리 멘탈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좀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일들을 좀 해놓고 있느라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일을 하다 보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내가 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프리랜서로 투잡을 뛸 때도 그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딴짓을 좀 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이 10시간 내내 집중력을 100% 유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럴 때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래서 바쁘니까 밤에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요즘에 약간 식이 조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추 씨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강가장 채널에도 영상을 좀 올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겹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네 스스로 자제도 통제도 못하고 이렇게 나약하냐, 이런 욕도 좀 많이 먹기도 했는데, 어쨌든 식이 조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배달 음식도 요즘에 거의 안 먹고,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요. 거의 안 먹고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좀 해먹고, 그 한참 식이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배가 부른데도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자꾸 들었거든요. 신기한 게, 배가 부른데 뭔가 먹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돌리다가 하나가 딱 맞으면, 그거 생각이 딱 들면, 예를 들면 닭강정이다. 저녁을 먹었어. 배가 부른데 막 생각을 해보죠. 뭔가 먹고 싶은데, 치킨 아니야, 뭐 햄버거 아니야, 피자, 족발 아니야 하다가 뭐 닭강정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막 기분이 좋은 거야.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참을 때도 있고 그랬었던 건데, 요즘에는 배가 좀 적당히 부르면 먹을 걸 생각을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전만큼 기분이 좋은 감정이 잘 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엔 어쨌든 조금 적당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좀 주로 요즘에 일을 하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보통 저녁을 제가 할 때가 좀 많고, 저녁하고 주방 정리 해놓고 이제 하윤이 재우는 거는 유자 씨에게 좀 맡기고, 저는 이제 방으로 좀 들어오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 뭐 한 8시에서 그 이후로 밤 좀 늦게까지 할 때도 있고 일을 하는데, 바빠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먹으면 못해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먹으면 또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자제를 했더니, 어쨌든 참 좋다. 돼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요즘 콜라를 거의 안 먹거든요. 제로 콜라를 원래 엄청 먹었었는데 거의 안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주워 듣기로는 제로 콜라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합성 감미료들이 혈당을 올리지는 않고 칼로리는 없으니까 살을 직접적으로 찌우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살을 직접적으로 찌우진 않지만 장내에 좀 미생물이나 이런 환경들을 안 좋게 만들어서 뭔가 더 자극적인 음식들이 끌리게끔, 마치 연가시에 뭔가 이제 전염이 되면 연가시가 기생을 내 몸에 하면 막 그 물이 당기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처럼 제로콜라가 좀 약간 그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콜라 많이 먹는 사람 치고 날씬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콜라를 거의 안 먹어요. 콜라를 산 것도 거의 없고, 강화도 갔을 때도 거의 안 먹었고, 그래서 조금 이 식이 조절 능력이 약간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때 그 의왕에 있는 아울렛에 갔는데, 이제 좀 이제 구경을 하다가 저녁을 먹을 때가 돼서 짜장, 탕수육, 짬뽕 세트를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몇 달 전에도 갔던 곳인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를 다 먹고 콜라도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둘이서 같이. 지나고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유자 씨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식이 조절이 잘 안 됐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짜장, 짬뽕은 다 먹고 탕수육은 한 반절 이상 남겨서 집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콜라도 원래 제가 이제 뭐 튀긴 거나 이런 거 먹을 땐 무조건적으로 콜라를
마시는데 콜라도 안 먹고 콜라를 뭔가 막 먹고 싶은데 참았다기보다는 그냥 안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 상태였어요. 근데 아마 그 남은 탕수육을 다 먹고자 했다면 먹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먹다 보면 배부르고 물려서 콜라를 더 시켰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콜라가 약간 좀 입 안이나 이런 데를 좀 이제 약간 리셋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깔끔하게 바꿔주잖아요. 기름지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그렇다 보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계속 이런 게 좀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체중이 엄청나게 줄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집에서 요리를 해서 밥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살이 갑자기 빠졌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네, 체중은 늘 비슷한 등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문쌤 그 재활센터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늘 가서 운동을 하는 곳이고 2주에서 뭐 길면 한 달마다 한 번씩 가는데 신사동에 있는 곳이고 아침 10시에 약속을 해가지고 10시에 갔고 유자씨랑 1시간 반 정도 코칭을 좀 받았고, 가면 이제 지금의 몸 상태 체크와 어디가 아픈데 이게 왜 아픈 건지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운동 같은 것들 몇 가지 알려주시고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좀 이제 보람이 있으려면 저희도 막 운동도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빡세게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참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근데 다행히 정말 문쌤을 처음 만난 이후로 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일주일에도 막 2-3번씩 목에 담이 오고 그랬었는데 문쌤을 만난 이후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고, 제가 좀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초기에 몇 회 다닐 때까지는 막 그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데를 가면 이제 근육 마사지를 해주시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약간 그냥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근데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나 이런 데들이 뭉치고 그러는 게 그냥 단순히 뭉치면 뭐 뭉치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뭉치고 근육들이 뭔가 당겨지고 이런 것들이 허리나 이런 데까지 통증이 이제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런 걸 잘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살면서 종아리 뭉치는 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는데 문쌤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아리에 이제 막 알다리 되는 거 싫어서 막 근육 생기는 거 싫어서 이렇게 막 풀어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종아리 풀어주는 거는 그냥 그런 거 정도? 근데 나는 뭐 종아리가 알다리여도 상관없고 뭐 두툼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종아리 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덕분에 알게 돼서 그 뒤로는 진짜로 많이 좀 좋아졌죠. 병원을 원래 거의 매주 갔어요. 왜냐면은 매주 목이랑 허리가 아팠고 주사를 안 맞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아파가지고 잠잘 때까지도 아프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뭐 가끔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 뭐 빈도와 강도 같은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아플 때가 뭔가 제가 어쨌든 아플 만한 짓을 했을 때 그럴 때 좀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잘 관리를 하면은 최대한 좀 덜 아프게. 근데 물론 이제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오긴 하는데 최대한 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변에 보면 막 비염 같은 거 있는 분들이 되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사람이 이제 숨 쉬는 거에 제약이 생긴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일이고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보면서 진짜 너무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비염은 아니지만, 네. 허리, 목 이런 통증을 참, 이게 허리, 목은 한번 맛이 가면, 네, 그 전으로 100% 돌아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약간 퇴행성이라서. 그래서 그냥 덜 아프게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이 참 슬프긴 슬픈데,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또 매주 저희를 이제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한데, 문쌤이 이제 그 센터에서 그 코칭을 받는 이제 운동하고 하는 게 되게 비싸시거든요. 몸값이 이제 되게 비싸신 분인데, 저희는 이제 좀 할인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 그냥 좀 뭐 처음부터 지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러 번 만나고 뭐 같이 유튜브를 하는 뭔가 어쨌든 좀 동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쌤의 아내분께서 저희 채널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가끔씩 와서 그냥 몸 상태 체크하고 가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와도 된다, 돈은 받을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늘 이제 카드를 정말 이제 들이밀고 결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은 꼭 이제 그 정액을 다 결제를 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최소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참 늘 죄송한 생각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뭔가 또 이제 보답할 기회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럴 때 기회가 됐을 때 좀 크게 한번 보답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거의 한 2주마다 아니면은 뭐 한 달마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많이 좀 친분이 생기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근감이 생기기도 했고, 문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상 가족 빼고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 네. 장인 장모님 빼고 제일 자주 만나죠. 왜냐면 대전은 2-3주마다 가진 못하니까. 저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사실상 장인 장모님 빼고, 네, 유자씨, 하윤이 빼고 제일 자주 만나는 네,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지인분 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블로그도 참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쪽도 좀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시간을 빼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네, 일단 강의를 좀 몇 개 들어보고 할까 싶은데, 블로그 사실 뭐 지금 뭐 유튜브 수입이나 유튜브 하는 거에 불만이 있어서, 소득에, 아니면은 돈독이 올라서 뭐 블로그를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좀 다른 것들도 공부를 좀 해보고 준비를 좀 미리 해두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했던 덕분에 회사가 망했지만 어쨌든 먹고 살고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다음으로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제 또 아빠가 되기도 했고 가정을 또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랑 참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계속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좀 있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몸뚱이가 맛이 가서, 네, 몸으로 뭔가, 그러니까 신체 노동,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 중에서는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쌤 말씀으로는 이제 지금 무릎도 요즘 안 좋은데, 무릎도 좀 봐주셨는데, 뛰는 거나 뭐 등산 같은 것도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걷는 거 정도까지만 하라고. 걷는 것도 너무 많이 걸으면 안 좋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앉아서 그냥 뭔가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네, 다음 먹거리를
계속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제 문쌤 센터에서 운동 좀 하다가 나오는 길에 그 지하에 문쌤 그 재활센터가 있고 1층에 이제 아내분께서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아내분께서는 지금 이제 육아 휴직이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이니까 뭐 육아 휴직, 회사에서 준 휴직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육아를 좀 하고 계시는 중이라 직원분께서 이제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버터크림 라떼를 한번 시켜봤는데 버터크림 라떼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 거기 이제 직원분께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가 이제 생크림빵을 좋아하는 걸 또 어떻게 아시고 생크림빵을 또 2개를 챙겨주셔가지고 마침 배가 많이 고팠었거든요. 네. 나올 때쯤이 점심시간 때쯤이어가지고 유자씨랑 차에서 우적우적 먹고 네. 집으로 돌아왔죠. 네, 어제 일인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점심을 뭘 먹었을 거예요. 점심을 뭘 먹고 안 먹었나? 제 기억이 안 나네. 먹고 어쨌든 오후에는 또 스터디 카페를 갔습니다.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조금 이제 빡 집중해가지고 일을 했고 원래는 밤 늦게까지 진짜 최대치로 하고 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집중해서 했더니 한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때쯤에 다시 또 집에 와서 유자씨랑 같이 저녁 먹고 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했죠. 그 저녁은 김치찌개랑 탕수육을 먹었는데 그때 그 아울렛 갔을 때 먹었던 그 탕수육 네. 그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먹었는데 먹으면서 역시 남기 오길 참 잘했다. 네. 제가 이전처럼 다 먹는 돼지였다면 집에서 탕수육을 또 먹는 그런 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약간은 정상으로 돌아온 식이 습관들이 너무 반갑다. 그래도 뭐 군것질은 뭐 많이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막 밤에 막 미친 듯이 먹거나 뭐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어가지고 네.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다가 그 강원도에다가 이제 집 짓고 사는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어디 도심에 살다가 전세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전세금을 조금 건지긴 했는데 다 건지지는 못해서 9천만 원 정도를 건졌대요. 아마 훨씬 더 비쌌겠죠. 전세금 자체는.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서울에서 서울인지 어딘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원래 살던 곳에서 그걸로 다시 살 수는 없어서 이제 시골에다가 좀 건물을 지어야겠다, 집을 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강원도 어디에다가 이제 터를 구해가지고 집을 지으신 건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오래된 주택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다 허물고 이제 새로 지었는데 1억 3천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출을 좀 받으셨겠죠. 그게 땅값이랑 건축비를 합쳐서인 건지 합쳐서겠죠 아마도. 네. 근데 목조 주택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조 주택을 짓는구나. 목조 주택은 그냥 미국 사람들만 미국에서만 짓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막 허리케인 같은 거 심하게 오면 미국 집들 막 다 무너진 거 보면 다 목조 주택이잖아요. 근데 목조 주택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 그런 것보다 건축비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목조 주택을 또 많이 쓴다고도 하던데 그분들도 아마도 네. 그 건축비 때문이었겠죠. 목조주택을 선택한 게 정확하게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층고도 굉장히 높고 두 분이서 사시는데 굉장히 참 네, 물론 저희는 직장 때문에 강원도에 가서 집 짓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해도 되는 때가 오면 와 저런 삶도 참 괜찮은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 남들이랑 이제 되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남들 하는 공부하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를 같이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사실 더 안전한 길이고 조금 불안감을 지울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젊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시골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근데 그것도 또 건축비를 아끼시려고 직접 하셨대요. 아마 뭐 두 분이서 집을 다 지으신 건 아니겠지만, 두 분의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서 같이 하셨던가, 아니면 직접 인부들을 구해가지고 본인이 리드하면서 집을 지으시거나, 원래 그런 일을 하셨던 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배워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제가 이제 뭐 엄청난 강원도 그 시골이 어느 정도 시골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강화도에서 살다 왔잖아요. 2주 정도. 거기도 이제 시골이거든요. 바로 나가면 다 논밭이고. 근데 뭔가 되게 평화롭고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평생이라기보단 내 집을 거기다 짓는다라는 거는, 네, 조금 이제 다른 문제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거기가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 집을 그냥 딱 박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결단력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하다, 그리고 좀 부럽다, 그리고 괜찮나, 이런 생각이 두루두루 들었던 그런 다큐였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EBS에서 하는 다큐였는데, 약간 어딘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빌라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 말고, 집을 자기가 직접 지어서 사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런 시리즈로 계속 다큐를 올리더라고요, EBS에서. 그 다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참,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일단 그런 귀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또 있으니까 컨텐츠 겸 한번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 같은 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뭔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저희가 뭐 귀촌을 할 확률이 굉장히 적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좀 뭐 한 초등학교 전 정도, 그때까지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컨텐츠였고,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브이로그지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에는 사실 좀 요즘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제가 브이로그에다가 되게 속마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연애하기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이럴 때는 그냥 결혼을 안 한 남자의 뭔가 고민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도 제 생각을 듣고 뭔가 본인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제 속마음을 예전처럼 공유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전에 보다도 뭔가 속마음을 얘기했을 때 조금 이제 뭔가 그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의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감을 산다거나. 근데 공감을 예전만큼 사기가 좀 힘든 상황이 좀 되어버리기도 했고,
예전만큼 또 힘들진 않으니까. 예전에 막 월급 밀리면서 회사 다닐 때만큼, 혼자서 사평 원룸에 살 때만큼, 그때 했던 고민들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약간 느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생각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네. 그리고 그 목조주택 이야기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강화도에 갔을 때 펜션 사장님의 지인이 또 강화도에다가 그 초지대교 넘어와가지고 바로 그 근처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목조주택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억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땅도 꽤 넓고 멋들어진 집을 참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직장만 아니면 사실, 그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굳이 서울을, 아니다, 그래도 교육이나 또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이 살기 참 좋은 곳은 맞긴 한데, 병원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다양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되면은 조금 더 유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월요일인데, 아마도 이 영상은 뭐 한 금요일이나 뭐 이때쯤 듣고 계실 확률이 좀 있는데, 아무튼 내일은 수원에 갈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여름에 지금 집 계약이 끝나가지고 수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정하진 않았는데, 사실 고민이에요. 그냥 여기 살지. 왜냐면 인터넷에 이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로. 이게 예전에 저 혼자 자취할 때는 이사를 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냥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거고, 그냥 뭐 반포장 이사 하든가 포장 이사 하든가 짐이 뭐 많지 않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애기도 있고 짐도 많아졌고 막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옛날에는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그냥 옵션으로 있는 거 살거나 아니면은 중고 그냥 가게 같은 데서 되게 싼 거 사다가 막 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몸뚱이가 무거워졌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둔해진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어떤 지역에 어디가 괜찮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볼 생각이거든요. 더 추워지면은 하윤이랑 같이 다니기 되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다녀볼 생각인데, 내일은 수원으로 갑니다.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지인분 중에 이제 그런 거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수원에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 좀 몇 군데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윤이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서 이제 가야 되니까 하루 만에 다 돌진 못할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잡고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비슷하게 수원에다가 수원에 살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일종의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럴 생각이라 갔다 오게 되면은 뭐 아마 강가장 채널에도 뭐 브이로그를 올리겠지만 상주씨 채널에도 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재밌었던 것들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촬영하고 있네요.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네. 끝까지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들어가세요.